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는데요. 오늘 과목,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이죠, 그렇죠? 학개론 담당하는 선생이고요.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날 민법 하셨나요? 처음으로? 화요일날요? 네. 그 민법 하시는 이종수 선생님하고 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공법하는 이유정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생각 아니세요? 제가 이랬는데. 우리 이종수 선생님도 민법 과목 진짜 재밌는 분이거든요. 아마 1년 동안 민법 굉장히 재밌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개론 과목 담당을 할 건데,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1시까지 정확히 진행이 됩니다. 인문 강의는 보통 1시나 1시 반?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1월달 되면 수업이 무조건 2시까지입니다. 최소한. 네, 그래서 애누리 없이 딱 4시간씩 진행이 1년 동안 되는 과정이죠. 오리엔테이션 좀 해드리려고 프린트 이거 하나 드린 건데요. 예, 프린트 좀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첫째 장이에요. 시험 안내 나오고 밑에 통계 하나 있고 요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요 얘기는 일주일 내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제도 안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육성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제가 1차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시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 문제 제일 먼저 보시거든요. 1번부터 40번까지 해서 40문제.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 민법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80문제 시험을 한 번에 봅니다.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100분 정도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100분이 딱 정확히 주어지는데 한 번에 앉아서 80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문제 다 풀고 답안 마킹까지 하고 이렇게 정확히. 공부도 어렵긴 어려운데 공부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고 실제 시험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80문제를 다 못 푸는 분들이 수강생분들의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고 빡센 시험이구나 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 숙달 훈련해가지고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1차는 그런데 2차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세 과목이죠. 2차 과목이. 우리 부동산 공법, 그리고 중개사법,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시세법. 이 법 과목이죠. 과목이 3가지지만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공시법하고 세법이 조금 복잡해서 2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총 6명 매일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40문제씩 얘도 똑같이 나오는데 120문제 해가지고 얘는 2시간 반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에요, 2차는. 점수 우리 국가자격시험이 다 똑같은 게 이 2과목 평균 그리고 3과목 평균을 따로 내는 거죠. 그렇죠? 개론 민법에서 평균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60점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60점이 24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서 절반 맞으면 20개죠. 그 상태에서 4개 정도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24개 맞아야 되는 시험인데 물론 둘 다 60, 60은 아니어도 되죠. 평균 내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만만해요. 16개나 틀려도 되는 시험이니까. 우리가 합격할 때 70점, 80점으로 합격 안 하셔도 되거든요. 딱점 60점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60점 맞기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구성도가 그렇게 되는데 이 과락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서 학개론도 40점은 넘게 맞으셔야 되고 민법도 동시 40점은 넘게 맞으셔야 되죠. 개론 30에 민법 90이면 떨어지는 시험이죠. 그렇죠? 기본 과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1차 따로 평균을 내고 그리고 2차도 60점 따로 평균을 내고 하루 안에 시험이 다 끝나죠. 이렇게. 저는 어차피 1차 선생이니까 이 개론하고 민법 특히나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밑에 통계를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자료에. 그거 좀 보셨으면 해가지고 넣어놓은 통계인데 그게 언제 통계냐면 25회 통계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통계를
올해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게. 이 중개사 시험이요, 10대부터 봅니다. 10대 애들이 봐서 뭐 하나 싶은데 10대도 꽤 봐요. 그리고 70대, 80대 된 우리 어르신분들도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학원에서도, 목동 학원에서도 올해 20대부터 70대 분 다 있으셨거든요, 수강생이. 올해 천안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이 굉장히 인원이 많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3월달 정도 됐는데 어떤 야간반에 어떤 분이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얼굴은 교복 입을 얼굴이 아니어서 성인이 교복 입고 왔나 이랬어요. 그래서 너 뭐니? 그러니까 고2래요, 자기가. 고2가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예요, 3월달에. 왜?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중개사를 하신대요, 두 분이. 근데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자격증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애 보고 따기해서 그거 차출됐어, 집안에서. 외동아들인데 얘가 수능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보냈대요. 그걸 지가 지 입으로 되게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요, 수능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 열심히 하자. 근데 1월 달부터는 저 앞에 강의실 안에, 똑같은 강의실 안에 두 번째 줄에 77세 되신 예비역 대령님, 예편하신 최대령님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분은 1월 달부터 듣고 계셨고, 실제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렇게 둥글게 앉으면 여기 추석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조카 동생 왔고, 이모님 오셨고, 우리 큰아버님 계시고. 다 하는 거거든요. 10대부터 70대. 그 잘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 그 합격률이 몇 살, 어느 나이 때 제일 높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40대 분이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죠,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 젊은 놈들, 싱싱한 놈들이 잘할 것 같은데, 20대, 30대들이. 저도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 기준으로 저 밑에 나이대가 머리가 싱싱하긴 하죠, 확실히. 근데 20대, 30대보다 40대가 높다는 건 이유가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절실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20대 분들은 떨어지시면 안 하면 되지?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대 분들 재수도 안 해요. 재도전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갖고 내가 중개사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20대에서는. 어디 주변에 강요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서. 근데 이분들은 안 하시면 큰일 나는 분들이거든. 당장 자기 어깨에 자기 가족들 걸려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멘탈이고 마인드거든요, 그냥. 근데 첫날에 이렇게 비 오는 토요일 날 너무나 많이 와주셔서 좀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이 기쁜데요. 작년에 개강반에 5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계시려나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진짜. 근데 그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절실함과 그 마인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1년 동안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시험이. 여기서 이 시험이 어려운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와요. 10대나 20대나 30대, 뭐 30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서포팅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서포팅 하진 않잖아요, 잘. 그래서 사실 여기가 수험생이라고 치면 이게 나라고 하면요. 공부를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수능도 봤지만 우리 고3 애들은 이거에 몰입하고 이거의 결과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 합격률은 100%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첫날이니까 몇 %나 붙고 얼마나 붙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 질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몰입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떨어질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하시면. 근데 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환경 변수들 굉장하거든요. 이 메인이 3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이렇게 돼요. 생각해보면 얘는 제가 꽉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해드리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냐에 따라서 이게 깎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한테 제일 크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나를 제일 많이 해를 끼치기도 해요. 오실 때 가족분들하고 다 협의 보셨나요? 뭐, 학원 갈 거야!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그 서로 마음이 편치가 않죠. 하는 사람도 편치 않고 집에 있는 사람도 편치 않고 내가 1년 동안 잘 도와줄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좋은 분인데 남편이나 아내분이 그게 한 달이 있으면 깨져요. 정확히. 그냥 11월, 12월 달 그렇게 도와주다가 1월 달부터 당장 되면 장난 아닙니다. 집에서. 당신은 뭐 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냐고. 뭐가 좋다고 토요일까지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냐고. 내가 아는 사람은 3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냥 공부를 하지 않은 주변인들은 이거 복덕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당장 그냥 저 친척들이 또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복덕방에 사람 많냐고 이래요 요새.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화를 버럭 냅니다. 이 복덕방 아니다 이거 공인중개고시라고 그러거든요. 공인중개고시. 자 수능도 말이죠. 고3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고2, 고1 누가 공부합니까 열심히. 근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시험인데요. 그 주변의 인식이 이 정도예요. 중개사무실에서 담배 피면서 장기 두던 시절 생각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6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6년째 됐거든요, 결혼한 지. 근데 제 아내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사람들이. 그 1년 차에는 저도 맨날 싸웠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싸웠어요. 신혼 때. 왜 늦게 들어갈까? 11시에 끝나니까 늦게 들어가죠, 집에. 야간 수업하면 11시에 끝나는데 천안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12시 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당연하잖아요, 늦게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바로 가는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싸우는 게 1년 내내. 그러다가 요새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 그러면 미안 이럽니다. 미안해, 좀 일찍 들어오도록 노력해 볼게.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벌써 지금 한 일주일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알아?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죽어도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 외롭고 쓸쓸해요. 그 외롭고 쓸쓸한 것 때문에 가족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요. 내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 그게 이게 이 문제로 이어집니다. 건강 문제. 여기서 말하는 건강의 메인은 정신 건강이에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몸이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안 아픈 데가 아프거든요. 막 달팽이관 이런 데 있죠. 복숭아뼈, 척추 3번 막 이런 거.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데가 다 아파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 건강은 버티면 되는데 이게 버티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원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우리끼리 하는 거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서로 복돋아주면서 같이 공부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가족하고 만약에 혹시 갈등이 조금 있으시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급적 빨리 풀어내시는 게 본인을 위해 좋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게 아니고요. 네. 내가 마음이 편해야 공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합격률이 높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되게 포괄적인 문제인데 경제적 문제거든요, 결국. 1년 동안 공부하시지 않고 근로하시면 더 많은 돈 버실 수 있을 텐데 이런저런 기회비용 따져보면 학원비가 15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학원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 그냥 아르바이트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버는데 그거 1년 묶으면 2천만 원 투자해서 이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뭐 계약서 하나 쓰면 끝나는 비용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가 아깝지 않게 해드릴 건데 그래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을 하게 돼서 일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나한테 압박을 주느냐가 바로 이걸 떨어뜨립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얘기를 별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컨트롤하는가? 성인고시의 문제점이죠, 이게. 똑같은 내용을 10번 정도 배우실 거라 이게 아무리 공부가 어렵더라도 60점은 맞을 수 있어요. 70대 분도 맞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돌봐야 되는 사람이 많아서 신경 쓸 게 많아서 좀 힘들다 이 정도? 그러니까 연령이 학습에 장애가 되는 건 이러한 외생 변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시면은 끝까지 가는 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40대의 합격률이 제일 높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20, 30대 분들도, 좀 젊으신 분들도 마인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장 넘겨보시면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개론이니까 개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뒷장을 만들었는데요, 프린트를. 이 개론, 어느 부분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 시험에 어디가 나오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이 남았는데요. 학개론 얘기를 쭉 한번 해드릴까요? 개론. 이게 공식 명칭이 부동산학 개론인데, 우리가 학개론 하잖아요, 원래.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학하고 끊고 개론입니다. 개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건축학 개론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 개론을 맨 위에 써놨죠, 제가. 프린트 맨 위에. 개론은 영어로 보면 더 편한데요.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많이 하죠, 우리 이 말. 또는 인트로덕션, 소개, 도입, 그쵸? 전체 윤곽, 이런 거요. 이 개자가 한자로, 반죽 미는 밀대 있죠. 밀잖아요, 밀가루 반죽. 그 밀대 할 때 그 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이 부동산이란 큰 덩어리를 밀어서 쫙 펴놓은 이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관련된 전반을 다루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얘를 경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론이니까 사람 얘기 나오겠죠, 먼저. 그리고 인간이 부동산이라는 객체, 대상을 활동을 하는데 인간과 부동산의 학문이에요, 이게. 우리 개론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파트를 총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강론,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을 감정평가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파트가 세 개고요. 총론에서 3문제, 강론에서 30문제, 평가론에서 7문제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언뜻 봐도 강론이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죠, 그렇죠? 총론은 말 그 뜻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조망을 하고, 강론은 그 세부 내역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배우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수업하면은 총론 수업이 끝나요. 네, 총론은 간단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면 얘 배웁니다. 얘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부동산이 뭔데 이 얘기 하겠죠.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분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에서는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2시간이면 끝나요. 수업이. 간단합니다. 1번, 2번, 3번 시험 문제죠. 그게 첫 번째 파트고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뭘 배우시냐면 인간들을 배우세요. 이제. 요게 다음 주 수업인데 다음 주 수업이 입문 과정에서는 개론 중에 탑입니다. 다음 주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누가 뭐 애가 아프다 그러면 애 하루만 있다 아프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최고 중에 최고. 사람들이 2명이 배워요. 2명. 누가 있냐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매수자.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도자. 자, 사고 팔고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매수자를 우리 경제학에서 수요자라고 하죠. 수요. 매도자를 공급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배우시는 이론이 바로 수요공급 이론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하는 이론, 얘를 갖다 경제론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제론에서 시험이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최소한. 근데 아마 이 경제론 하나의 파트로 한 5월달 이상까지 계속 고생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아주 쉽고 천천히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경제론이 다음 주 수업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 살짝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인간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따로 놀진 않고 얘네 둘이 만나서 쇼 붙이거든요. 그걸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수요 공급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균형 이론까지 그걸 다룹니다. 그럼 얘 배우고 얘 배웠으니까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인간과 부동산으로 구성된 이 공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공간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시장론이라고 부르죠.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시장은 공간 이론이니까 부동산이 만드는 공간들을 배우세요. 땅이 있죠, 땅. 그러면 땅에 대한 지대 이론, 땅값. 그리고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지 이론. 뭐 지대나 입지. 그 입지 모여지면 상권 되거든요. 그럼 상권 이론. 그리고 상권 모이면 도시가 되니까 도시 이론.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옛날에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배우세요. 한국 지리 시간에. 그래서 지대, 입지, 상권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시장론입니다. 자, 얘 배웠고, 그리고 얘네들 놀이터 배웠고 이렇게. 이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쿵짝쿵짝 잘하거든요, 서로. 거래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개입할 필요조차 없어요,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이죠, 얘네들이.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특이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집니다. 전세 대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세 대란이 뭐냐면 전세주택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간혹가다 빠그러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부르고요. 시장이 암에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들어오는데 그 의사를 정부, 그래서 그 의사의 해결책을 정책론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론 5문제 나오죠. 그러면 정책에서는 땅 정책 나오겠죠? 주택 정책 나오겠죠? 세금 정책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책까지 하면은 이게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다. 부동산, 사람, 시장, 정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파트가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에 하는 활동들을 배우시는데 이 활동이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첫 번째 메인 활동이 바로 투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모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투자. 투자해서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이론에서는 부동산 투자 분석 많이 할 거예요.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자,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데 단일 파트에서는 7문제 정도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개론에서 아주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이. 투자를 배우시면 투자할지 말지가 결정돼요, 여기에. 그럼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요거 필요하잖아요. 자기 돈만으로 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다음 파트가 뭐냐면 그거 땡기는 이론을 배우세요. 그게 금융이에요. 금융. 자금을 융통한다 이런 뜻이죠. 금융론 한 6문제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배울까요? 금융에서. 돈 땡겨야 되니까. 주택담보대출 배우십니다. 대출 배워야죠. 대출 배우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리고 한 달에 은행에 이자 내는 거, 상환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들 대출을 배우시는데 이걸 수요자 금융이라고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얘네들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집 지으려면. 그럼 그걸 건설금융이라고 하는데 수요자와 공급자의 금융을 통틀어서 다 배우시는 거죠. 자, 돈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짓고 팔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 파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문제 정도? 그럼 그게 강론의 끝입니다. 부동산 하나, 그리고 사람들 하나, 그리고 시장 공간 하나, 그리고 정부 하나, 그리고 투자하고 땡기고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론에서 30문제인데 여기 이제 몸체죠. 부동산하게. 그리고 그거 끝나면 마지막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 평가론이라고 하는데요. 감정평가는 들어보셨죠? 감정평가.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의 장래 가치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의 금액으로 바꾸는 작업을 평가라고 합니다. 가치를 금액으로 바꾼다. 이 중개사가 평가하나요? 아니에요. 평가사가 따로 있죠. 제가 중개사 자격증 따고 평가사 공부를 6개월 정도 했었는데 하다 접었어요. 사람이 할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주변에서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말리세요. 기술 배우라고 하세요, 빨리. 그만하고. 이 사람 불러야 돼.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이론 자체는 제일 어려운데 얘가 다행히 우리 시험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7문제의 대부분이 이 가치 이론들, 가격 이론들. 그리고 평가하는 기법이 3가지 정도 있거든요. 3방식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겉돌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40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러면 너무 난잡하다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딱 잡아드리면 우리 개론은 경제, 투자, 금융, 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반이에요. 50%. 그러니까 다른 이론하고 좀 다르죠. 다른 과목하고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틀리잖아요, 우리가. 개론이. 민법, 공법, 중개법, 세법, 공시법 이러거든. 제 과목만 유일하게 법이 없어요. 제 과목은 그냥 경제 이론을 배우시는 거라서 처음에 배울 때는 얘가 되게 쉬워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맨 뒤에? 네. 28살. 되게 동안이시네요, 근데. 네. 갓 20대 된 줄 알았어요. 네. 네, 의례적으로 하는 멘트인 거 아시죠? 네. 준비되어 있는 멘트였습니다. 진짜 동안이시네요. 25살, 6살, 7살 때 공부했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공법하고 공시법 이런 게 어려웠어요. 물론 민법도 어렵고. 그러니까 20대에서는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럼 저는 저당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공부했어요, 처음에.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당권은 아시더라도 질권 설정해 보신 분은 없을 거라, 아마. 지역권, 지상권 이런 건 언제 설정해봐, 우리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아니,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죠. 그래서 민법은 처음 보면 뭐지? 이럽니다, 보고. 뭐 하자는 거야, 저거. 그래서 민법은 정말 골 때려요. 물론 사회 경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편하실 거예요, 오히려 듣기가. 그래서 재밌어요, 민법은. 그리고 이거는요, 제 과목은 현실에서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대출 받을 때나 조금? 근데 얘는 이거 배우시면 9월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추석 때 가족들 다 법률 상담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법을. 그래서 처음에 그 용어가 조금 골 때리는데 그 용어만 익혀놓으면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민법이. 예,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용합니다. 나중에 접촉사고 나시면 나 민법 배우는 여자라고 이러시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또 선생님도 진짜 재밌고 민법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 초반에 접근이 조금 어렵죠, 민법이. 그래서 초장에는 민법 공부를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과목은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냥 껄렁껄렁 돌아다니면서 집 사거나 집 보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론은 용어 정리할 게 많지가 않아요. 초반에 분때는 개론이 훨씬 낫다고 하시다가 얘 민법 공부 다 하시면 5월달 이후에는 무조건 민법이 더 낫다고 하세요. 그래서 과목이 서로 간에 교차하면서 난이도가 쫙 바뀝니다. 경제론이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하면 피곤한데 이게 뭐니 그러면 사고 파는 얘기인데요? 그럼 별로 안 피곤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도입을 잘 시켜드릴 테니까 공부할 때 진입을 잘 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1년 커리큘럼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을 이해하시는 게. 오늘 여러분들 11월 달 오셨으니까 요 단계는 기초 입문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제가 매달 이런 각오로 수업을 하겠습니다라는 프리젠테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 무조건 용어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용어가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개론은. 지금 제 책을 1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제 책이 기본 용어 1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박스가, 그쵸? 그리고 맨 끝에 장 보시면 기본 용어 89라고 끝납니다. 저는 큰 목표 안 잡고 2달 동안 한 90개 정도 용어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면서 그냥 맑은 공기 마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2달은. 용어 정리를 하시는 건데 그 초반에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고 원장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학원 다니는데도 우위를 두고.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각오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마인드 좋으시고. 그리고 방해하는 게 크지 않고. 그럼 이때 공부하실 수 있을 만큼 해놓으세요, 충분히. 분명한 건 1월 달에 오신 분들보단 프리미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계속 출결만 하시고 공부 안 하시면 1월 달에 오신 분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물론 얻는 건 있습니다. 뭘 얻냐면 사실 이 시기에 앉아있기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필기하는 거. 그리고 책 보는 거, 이게 되게 유치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처음엔 진짜 어렵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언제 마지막으로 만져봤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이게 메인 목표긴 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토요일 날 편성되다 보니까 메인 출석이고 또. 나와 약속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출석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거 잘하시면 되긴 하는데, 기왕 할 거, 제가 수업하면서 이따가 뭐 잡아드리겠지만, 용어들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먼저. 선행학습으로 1월달에 오신 분들보다.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게 동창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인드가 처음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안 나왔대, 저번 주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토요일 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1년이 조금 괴로우시긴 할 텐데, 제 수업이 또 토요일 날이 있어서, 뭐 그냥 오늘 안 나가고 동영상 보면 되지. 오늘 비 오니까 동동주에 막걸리 파전이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100%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시는 걸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피곤해서 죽을 것 같으면 학원 오셔서 주무셔야 돼요. 그 책이요,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교재가 나오면 두께가 이래요. 한 과목이.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요거 2달 동안 다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도 나갈 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빠지면 80페이지가 훌러덩 날아가는데, 이게 연속극하고 똑같아서, 1일 연속극이라서, 이거 안 보면 그 다음에 모른다, 이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동영상으로 보충하셔야 돼요. 근데, 뭐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출석이 합격률의 완전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빠지지만 않으시면 제가 합격시켜드릴 수 있는데, 요거 아주 큰 고민이에요. 자, 어쨌든 11월, 12월 달에 그 정도 기본기 잡으시는 거고, 우리 16년 되면 1, 2월 달 과정, 이제 2달 과정 들어가죠. 요게 이제 기초 이론 단계고, 요때 되게 많이들 오세요. 우리 1, 2월 달 정도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인원이. 이번에. 2015년도에. 이때 일출 보고 오시거든요, 보통. 태양 보고. 올해 화이팅! 근데 이때 오신 분들은요. 이거 또 해야 돼, 이때. 이거 하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때 정도 되시면 이게 좀 적응이 되셔서 매일매일 그렇게 3시간, 4시간씩 하는 게 뭐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1월달, 2월달 기초 이론에서 이론 정리를 하실 건데, 사람으로 따지자면요, 이 시기에 제가 뭘 할 거냐면 뼈대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 동안에 이 1, 2월달 시기에 가장 많은 얘기를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2달을 수업을 들어야 되면 1, 2월달 걸 들으셔야 돼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서 선생님들이 내가 밑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그린다니까. 그래서 아마 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때는 정자, 난자 상태라서 사람도 아니에요, 이때는. 근데 이때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뼈를 붙게 하는 시기죠. 기본서, 교재로 수업을 할 거예요. 교재 뭐 빼놓지 않고 다 나간다라기보다는 파트가 개론이 8개니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뼈대를 뽑아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8주 동안 할 건데 이때 이론의 70% 정도를 배우십니다. 저번 달에 봤던 마지막 시험이요. 유례 없이 제 과목이 쉽게 나왔어요. 몇 년 동안에. 최근 5년 동안에 제일 쉬웠던 시험이었어요. 개론만. 민법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1, 2월달 수업만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때 대단히 많이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2월달이 2달이 돌아가면 3월달이 오죠. 그럼 이때 다시 재개강을 하는데, 자, 이런 컨셉이에요. 이때 첫 시간 진도랑 이때 첫 시간 진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할 거 있잖아요, 이때. 요 진도가 여러분 1월 첫 시간에 그대로 배우실 진도고. 근데 똑같은 수업을 다시 하진 않겠죠. 여기 기본 이론이라고 편의상 부르면서 이론 수업을 하는데, 이때는 뼈대가 있잖아요, 지금 1, 2월 달 과정에. 그럼 이 살 붙이는 거 이렇게? 팔 모양, 몸통, 다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론을 추가를 해서 90% 정도 이제 가르칩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 다 하고 20% 더해지니까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어렵게 이렇게 반복순환. 그래서 3, 4월 달은 그렇게 이론 과정을 한 번 더 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의 마지막이 5, 6월 달입니다.
얘가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교재가 바뀝니다. 뭘 보실 거냐면 요약집을 보실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 교과서 2번 볼 건데 그 2바퀴 돌고 여기서부터는 그 교재를 축약해 놓은 250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집을 보실 거예요. 제가 쓴 요약집이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론 완성을 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얘 살이 있으니까 이거 식스팩 만들 거예요. 근육 만들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완전체를 만들어 버릴 거고 여기서 100%죠. 1월 달에 안 했던 얘기가 3월 달에 나올 거고요. 3월 달에 안 했던 얘기가 5월 달에 다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럼 주인공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11월 과정 계시니까 지금 적어도 4번은 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3월 달 정도 되면 뭘 하냐면 매달 학원에서 전공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우리 출판사에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을 통으로 묶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거기 보면 전국 석차가 나옵니다. 되게 오랜만에 성적표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6월 달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못해도 4바퀴 돌았는데 이때 시험 보면 점수 몇 점 나올까요? 시험 보면. 문제 푸시면. 그러니까 몇 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당. 한 7, 8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번이나 봤으니까. 근데 이때 대부분 한 50% 이상이 50점 정도 맞으세요. 50점 정도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심히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이때. 어떻게 내가 8개월 동안 들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50점을 맞으시잖아요, 이때? 이건 100% 합격한 거예요. 몇 점이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100% 합격한 거지. 4문제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이 점수를 받아들이실 때요, 이걸 인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내 아들이나 딸이 5, 60점 맞아오시면 뭐라고 하세요? 오케이! 거의 합격했어, 이럽니까? 네.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나가 죽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하셨거든요, 이 점수 맞아. 우리는 100점에 익숙한 세대라서 저 점수 인정이 안 돼요. 이 머리로 받아들여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요, 이거 60점 맞으면 돼요. 자격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을 80점, 90점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80점을 맞으시려면요, 그냥 나의 모든 걸 다 신체 포기학서 쓰고 공부하셔야 돼요. 24시간. 왜? 6과목이잖아요, 과목이. 6과목을 6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 점수가. 그러니까 이 점수 나오면 돼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빨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75점 맞아서 합격하시는 분들. 평균. 뭐 하려고, 그래서? 근데 명함에다 쓸 거예요? 75점 합격자, 이렇게? 이거 본인의 자아 성취는 되죠. 75점이면 거의 1등급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한 반에 10명도 안 돼요, 75점은. 거의 탑급이, 상위 3%거든요, 75점이.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어차피 결과 자격증 받는 건데. 그래서 자신의 목표 세팅을 잘해봤자 70점 정도? 이 정도면은 안정권인데, 그래서 이 점수 맞는 것도 당연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왜 이 점수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4번 돌면서 뭐 하셨냐면요. 제가 할 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신 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것도 되게 많이 이해하신 거죠. 반은 이해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1, 2월 달에 어떤 영화를 보는 겁니다. 4시간짜리 영화. 완전 재밌는 영화. 막 반전이 가득한 스릴러 영화를 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흠뻑 빠져서 봐요. 이게 1, 2월 달 수업이에요. 그럼 3, 4월 달에 그 영화를 한번 더 봐요. 그러면은 대충 예상이 되죠. 왜 주인공이 저런 행동을 했지라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그 영화를 또 봐, 이때. 그럼 이때 뭐가 되냐면 스토리 라인을 짤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저기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럼 그거 딱 끝내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근데 시험 문제는 뭐냐면 1시간 8분경에 나왔던 주유소 씬에서 주유소 알바가 입고 있던 자켓의 색깔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번 파란색, 2번 빨간색, 3번. 내가 이거 이해하고 있어도 그거 못 풀어요. 왜 못 풀죠, 그러면? 왜? 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시험은요, 영화의 전반의 스토리를 물어보지 않고 씬을 물어봐요. 특정 씬. 그 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3번, 4번 돌면 이해된다니까, 무조건. 이때 못하더라도 이때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11월 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최고 프리미엄입니다. 반복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거 자체로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 시험 문제는. 라면 4개 한 번에 끓일 수 있으세요? 4인분? 신라면 4개? 통에 넣고 그냥 끓이면 되잖아요, 4개. 다 끓이실 수 있으시죠? 3개 끓이실 수 있고 2개 끓이실 수도 있죠. 그러면 좋아요. 라면 4개 끓이려면 물 몇 cc 넣어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 시험에서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몇 cc 넣어야 되는가? 500cc, 600c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해다 보면 알아요. 그냥 끓이다 보면 알지, 라면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몇 cc라고 외우라고 하면은 그게 납득이 돼요, 내가. 아, 맞아. 그 정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와 얘를 병행을 하는 게 공부거든요, 1년 동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만 하려고 해요. 그것도 제가 찍어드리는 거 있으면. 그래서 학원에 오신 이유가 이거기도 해요. 시험에 나올 것 좀 찍어봐. 그럼 그것 다 외워서 시험 볼게. 운전면허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 이거 해야 된다고. 이해라고 하는 과정을 정의를 해드릴게요. 추상적이니까 말이.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나, 수험생. 그럼 이게 선생이에요. 저. 그럼 제가 3시간, 4시간 동안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수업과 관계가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한테 그거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수업 듣고 가서 그 내용을 여러분 아들한테 설명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때까지. 제가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따가. 근데 저는 그 이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쉽고 다른 스타일로 풀어서 얘기를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공부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요게 7월 달부터 정확히 시작이 돼요. 커리큘럼상에서. 5, 6월 달 끝나면 7, 8월 달인데 7, 8월 달은 이제 문제 풀어야죠. 그래서 이때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이때도 제가 쓴 문제집으로 직접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첫 번째 진도와 7월 첫 번째 진도가 똑같은데 다만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달 동안에 문제집을 한 바퀴 쭉 도시면서 700문제 정도, 600문제 정도 푸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푸느냐? 아니죠. 저 요약집 가지고 이론 정리하면서 제가 찍어드리는 거 있으면 그거 외우실 거예요, 이때. 그럼 암기도 암기하고 문제도 문제 풀어보고 하면 이때 돼야 점수가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8월 달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면 점수 나오겠지 하고 계속 조바심을 내시다 보면 이게 슬럼프예요. 바로. 그 버티는 게 얼마나 지루해 이때까지. 빨리 결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오지? 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길게 해설을 해드린 거예요. 요 정도 되면 불과 시험 2달 정도 앞두고 내가 완성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뭘 해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려 시험 3개월 전에 학원 오셨지만 이때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패스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 하시죠. 100일 전에 오신 분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때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있고 10월 있죠. 2달 남았는데요. 9월 달에는 모의고사 달이에요. 공식 명칭으로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 시험하고 동일한 형태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매주. 학원 오시면 시험 봐요. 바로. 40문제씩. 제가 내는 거죠. 제가 내는데 이 다음 달 시험 우리 22일 날 봅니다. 10월 22일 날. 이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걸 이때 내겠죠. 머리를 쥐어짜서 제가. 그래서 이걸 몇 차례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10월 달은 특강의 달.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백선 특강이라든가 또는 일일 특강 이런 거? 그 이름 민망한 특강도 있잖아요. 쪽집게 특강 뭐 이런 거, 신내림 특강 이런 거. 요 찍기 특강을 합니다. 여기서. 다 찍어 들어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일일 특강 자료가. 그래서 40개, 50개를 딱 찍어주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아니 학원 다니면 그렇거든요. 원래.
근데 이걸 찍어드려도 이걸 듣고 이걸 찍는 거랑 이거 없이 이거 찍어서 보는 거랑 퀄리티가 정말 다르겠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원하는 색으로 다 색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합격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제가 할게요, 그렇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합격 못 시키면 제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1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개국 공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국 공신이죠, 그러면. 이 좋은 날에 남들 놀러 갈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저도 주말에 나와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빼놓지 말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요때까지 마인드 가져가세요. 우리 좀 쉬었다가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